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회 기출문제, 2014년 3월, 3회 기출문제, 3월이 아니죠. 3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자, 이론 문제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이론 문제 1번부터 보시면, BPR의 필요성. 아침에 녹화시키는 거라 말이 좀 꼬입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중 BPR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자, BPR이 뭔가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영 혁신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BPR과 ERP 간에는, 자, ERP와 BPR 간의 관계는요, 상당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상생 협력을 하는, 윈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윈윈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자, BPR은 ERP는 서로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레드불이라는 음료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듯이 ERP라는 것들은 BPR은 ERP에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날개를 달아준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BPR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보시면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모색을 한다. 그쵸. 그 다음에 자,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의 모색이다. 자, 1번, 2번만 봐도 우리가 BPR이 뭐예요? 비즈니스, 업무, 프로세스, 과정. 그 다음에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재설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재설계니까요. 그래요. 1번, 2번 모두 맞는 설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새로 뜯어고치고 혁신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런 분위기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세요. 뭔가 혁신을 하는데 기존 업무 방식을 고수는 뭐죠? 지키는 거죠. 뭐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건 뭐예요?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고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기존 업무 방식을 지킨다? 이건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즉 업무 재설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뭔가 뜯어고치고 개혁하고 혁신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은 그냥 보수적으로 가자 이거죠. 지켜라. 3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충 우리 이제 속된 말로 통박이라고 하죠. 공식 석사에서 이런 말씀 죄송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질문도 같이 볼게요. 또 이것도 안 읽으면 또 출제자분들한테 섭섭하죠. 끝까지 읽어봅시다. 조직의 복잡성 증대와 효율성 저하에 대한 대처 방안 모색이다. 뭔가 그죠? 기존의 조직의 복잡성이 있었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경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업무를 재설계해보자. 뭐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1, 2, 4번은 모두 이런 거와 부합하는 개념인데 3번은 조금 그죠. 기존의 방법은 계속 지키는 거 이건 옳지 않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BPR은 ERP하고 서로 상관관계에 있고 BPR과 ERP는 경영혁신이란 관점에서 서로 주고받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3번으로 가고요. 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ERP의 도입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1회, 2회, 3회까지 계속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 문제 한 문제씩은 꼭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파트 우리 ERP 도입의 예상 효과에 대해서는 꼭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ERP 교재나 이쪽 보면 ERP 도입의 예상 효과라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느 출판사를 막론하고 또 여러분 학원에서 뭐 요약집 같은 거 나눠주시는 데 있으시면 꼭 거기에 보면 ERP 도입의 예상 효과 중요하니까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외울 건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이제 뭔가 실시간 통합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업무 시간을 단축시킨다거나 뭔가 효율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ERP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ERP잖아요. 그럼 ERP를 도입했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갖다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ERP를 도입하면 고객 서비스가 개선된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 아무래도 좀 업무 시간 단축이 되고 뭔가 간소화되고 일 처리가 좀 편해지고 이러려면 뭔가 표준적인 기준으로 코드화가 돼서 단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죠? 이렇게 이어서 가시면 돼요. 이건 외우지 마시고요. 생각을 이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로 이렇게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시간이고 통합적이다, 뭔가 단축된다, 효율적이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3번도 맞고요. 자, 사이클 타임이란 건 뭐죠? 우리가 뭐 공정이라든가 공장에서 만드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 새우깡 한 봉지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ERP를 도입하게 되면 한 달은 좀 그렇고 뭐 1시간 걸릴게 뭐 40분에 단축이 된다. 이런 게 사이클 타임이거든요. 자, ERP 사이클 타임이 감소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갖고 넘어가고요. 3번 볼게요. 자, 키워드를 보니까 경영혁신 기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고라는 건 뭐죠? 고려하기 위한 또는 뭐 좋게 생각하기 위한 이런 거예요. 예.
이제 고려하기 위한이라고 대체할 수도 있겠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음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또는 고려하기 위해 업무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밑줄 한번 쳐보세요. 전체 조직을 제가 한번 쳐줄게요. 여기 키워드 답이 있어요. 전체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혁신 전략 기법들이다. 여기서 재구축 이것이 뭐냐면 바로 비슷한 말로 재설계. 재설계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쵸?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떠오르셔야 돼요. 재설계, 리엔지니어링. 그러면 뭐 얘긴 다 됐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 중 주로 정보기술을 통해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경영 기법으로 매우 신속하고 극단적인 그리고 전면적인 혁신을 강조한 이 기법은 무엇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4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리엔지니어링이다. 나머지 1, 2, 3번은 다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으니까 이제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ERP 회계 2급하면서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좋습니다. 4번이 정답. 4번 문제 볼게요. 전략적, 키워드를 보니까 전략적 기업 경영 구성 단위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이비즈니스 죄송합니다. 확장형 ERP의 구성 요소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형 ERP에는 뭐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 SEM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걸 먼저 제가 판서를 좀 해드리고 좀 볼게요. 뭐가 있는지 이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요, SEM을 구축하는 것들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성과 측정 관리 또는 균형 성과표라는 게 BSC라는 게 있어요. BSC. 그래서 이것은 균형 성과표. 이런 게 있고요. 뭐 성과 측정 시스템, 뭐 A에 나와 있는 이것들에 해당이 돼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2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가가치 경영, BVM이라는 게 있어요. BVM. 그래서 부가가치 경영. 그 다음에 3번. 3번은 전략계획 수립 및 시뮬레이션. SFS라는 게 있어요. 전략 계획 수립 및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기준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AVM이라는 게 있죠. ABM이죠. 활동 기준 경영. 사실 이건 좀 암기사항이긴 한데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 종류 중에서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럼 4가지 중에 2개 고르면 되니까 요거 하나 골랐고요. 요거 하나 골랐고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좋습니다. 정답 4번으로 갈게요.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회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기업의 활동, 영업활동, 생산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현금 흐름이죠. 우리 현금 흐름 보세요. 현금 흐름표에서 기계 구입을 위한 현금 감소에 대한 분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3번이죠. 기계 구입이라는 건 뭡니까? 투자를 하기 위함이죠. 현금 감소에 따른 분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칠판에 좀 판서를 좀 해볼게요. 보세요. 현금 흐름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재무 활동으로 인한 영업 활동부터 먼저 하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영업 활동이라고만 간략하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투자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재무 활동.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각 속성을 하나 보면요. 일단 영업 활동은요,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 이외에 거의 대부분이 다 영업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재화의 판매, 그죠? 재화의 판매나 또는 용역의 공급. 그러니까 뭐 그냥 줄여서 설명할게요.
이건 매출액과 관련, 매출 관련, 영업활동 관련, 영업활동 관련, 즉 매출이죠. 매출 관련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보강을 해보면 매출채권의 이제 발생과 뭐 회수, 뭐 이런 거, 회수, 그 다음에 뭐 선수금, 수령, 뭐 이런 거 여기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로열티라든가 이제 그 다음에 또는 수수료,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그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매입 있죠. 예, 영업활동과 이제 지금까지는 수익이고요. 영업활동과 자, 즉 관련 매입, 그쵸? 뭐 상품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원재료를 매입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로는 뭐 그 급여의 지급 같은 거, 급여의 지급 등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퇴직급여도 여기서 포함되겠죠. 영업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 세금의 납부, 법인세 같은 경우도 해당이 돼요. 세금의 납부 이런 것들도 모두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활동을 좀 볼게요. 투자활동이라는 건 사실 주로 뭐예요? 유형, 무형 자산이에요. 그래서 뭐 유형이라든가 무형 자산의 어떤 구입과 어떤 처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투자활동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투자자산, 뭐 지분상품이라는 게 있죠. 지분상품이라는 게 뭐예요? 유가증권이에요. 그죠? 유가증권. 자, 유가증권의 구입이라든가 처분 이런 것들도 여기 해당이 돼요. 즉 투자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활동은요. 자, 일단 주로 이제 뭐 주식, 그죠? 주식에 또는 주식 발행,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식 발행.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채나 차입금, 부채 같은 거 있죠? 금의 상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상환도 있겠지만 차입도 해당이 되겠죠. 예, 그쵸.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배당금의 지급이 있어요. 배당금 지급 이런 것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자,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눠지는데 웬만하면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이렇게 나눠보면 이제 우리가 구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 한번 제가 구분해 볼게요. 공통적인 특징이 이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BS를 보면 자산 중에서도, 그죠? 뭐 유동자산이라던가, 그 다음에 대부분 유동자산 중에서도 뭐 당좌자산들 여기 해당이 되겠죠? 당좌자산 또는 이제 뭐 재고자산, 그죠? 장자자산 또는 이제 재고자산, 그죠? 재고자산. 주로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무형자산의 구입과 처분이랑 같은 경우는 비유동자산 여기 해당이 될 거예요. 비유동자산. 그 중에서도 뭐 유형이라든가 무형이라든가 투자자산 여기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라든가 이제 부채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되겠죠. 근데 부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채와 차입금이니까 영업과 관련 없는 부채가 될 거예요. 그죠? 자본 부채. 또 이쪽도 뭐 유동 부채도 여기 해당이 될 거예요. 그죠? 유동 부채. 그렇죠? 뭐 여기 해당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익과 비용도 여기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익과 비용도 여기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의하실 점은 내가 배당금을 주면 재무활동인데 배당금을 받으면 이제 영업활동으로 들어간다. 뭐 투자활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투자활동 쪽에 가깝겠네요. 그죠? 영업활동보다는 배당금을 받으면 그죠? 이쪽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기계장치 구입이라는 건 뭔가 그죠? 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 봤고요. 6번을 볼게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거래의 유형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쉽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거래의 판료소라든가 뭐 이런 붕괴의 원리만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7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발생을 하였으나, 자, 발생을 하였으나,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발생, 그죠?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급여. 인식하지 아니한 급여는 뭐라 그러죠? 그쵸? 비용이죠. 자, 비용을 발생을 한 거죠. 결산 수정 붕괴 어떤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가?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손익의 이연, 그제 이런 게 있어요. 손익의 이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의 발생 또는 손익의 예상 이렇게 정해놓는 게 있어요. 이연은 2개 들어가고 발생에는 2개 들어가고, 그래서 이연은 선자 들어가는 게 2개가 있고요. 예상 발생은 미자 들어가는 게 2개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선급 비용, 자, 그 다음에 선수 수익, 이게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미수 수익,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손익의 예상 발생이 먼저 쉬우니까 얘를 먼저 해볼게요. 자, 얘를 먼저 해보면, 자, 얘는 지금 당장 발생을 했으니까 인식을 해야 되고, 돈은 지금 못 주니까 그죠, 미안한 거죠. 돈은 미리 받은 거고, 돈을 미리 못 받은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자, 발생을 먼저 하고, 자, 발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돈을 나중에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자, 수익은 지금 당장 발생을 했는데 돈만 나중에 받기로 한 거예요. 그죠? 어쨌든 발생이 먼저죠. 자, 그 기말 시점에서, 이걸 12월 말일 시점에서 발생은 먼저 하고 돈만 나중에 주고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 손익의 예상 또는 발생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선급 비용이라는 거 있어요. 선급 비용은 뭐예요? 자, 그러니까 돈을 미리 받는 거예요. 돈을 미리 받고, 자, 나중에 발생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인식을 나중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수수익도 돈은 미리 그죠, 받고 발생을 나중에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선급 비용은 내가 1년치 돈을 다 주고 올해 해당되는 것만 인식하고 넘기는 거, 나머지는 차기로 넘기는 거, 넘긴다. 자, 넘긴다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 이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넘긴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미리 오고 갔다가 오는 거, 또는 돈이 나중에 오고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발생을 지금 하고 돈이 나중에 오고 간다, 또는 돈은 먼저 들어오고 발생을 나중에 한다, 이 개념이에요. 뭐가 먼저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이 손익의 이연이다 또는 손익의 발생 예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1번이죠. 발생은 먼저 하고 돈을 아직 인식하지 않은 급여에 대한 결산 수정 붕괴, 돈은 나중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아예 그 12월 말에 결산 붕괴를 해보면 급여 얼마 대변에 돈은 지금 못 줬으니까 미안하다, 미지급 비용 얼마 이랬다가 나중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실제로 돈이 나간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그래 지금 갚아줄게 라고 해서 미지급 비용 얼마 대변에 뭐 돈을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면 현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손익의 예상 또는 발생이죠. 자, 정답 1번이고요. 8번. 자, 다음 계정 과목 중 그 분류가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아까 우리 배웠어요. 선급보험료는 자산이에요. 자산. 선급보험료는 자산이에요. 자산. 네.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손익의 예상 또는 발생, 손익의 이연,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 발생, 미수수익, 얘는 자산이에요. 수익이 아니에요. 자산이에요. 아직 못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얘는 아직 못 준 거죠? 못 준 것은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면 뭐예요? 빚진 거죠? 부채. 그죠? 미지급 비용이 아니고 수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선수수익 할까요? 선수수익 합시다. 선수수익 이건 아직 뭐예요? 못 받은 돈이죠? 죄송해요. 돈을 미리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죠? 남은 거잖아요. 부채. 인식을 다 못한 거니까 돈만 먼저 받고 인식을 나중에 하는 게 선자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이번엔 돈을 다 미리 다 줬어요. 근데 아직 인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9번 갑니다. 키워드는 순이익, 배당금, 기초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세요. 주식회사 생산성은 금년에 10만원의 순이익을 보고하고 배당금으로 7만원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자, 이익이 났어요. 이익이 났는데 자, 이익이 얼마 났대요? 10만원이 났대요.
그 중에서 이익에 얼마를 배당했대요? 7만 원을 괄호 열고 닫고는 배당이죠. 배당을 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아요? 3만 원이 남은 거죠. 그럼 만약에 기말 이익잉여금이 30만 원이다. 3만 원이 났는데 이걸 더한 게 30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더하고 난 뭔가 이제 이게 이제 결과가 30만 원이라는 거죠. 기말. 이건 뭔 소린가요? 기말. 그랬을 때 기초잉여금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죠? 이걸 X값으로 놓으면 X 더하기 3만 원 했더니 30만 원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 27만 원이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차 방정식 문제죠. 정답 1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말 잉여금이 30만 원인데 기초잉여금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일단 이익이 10만 원 났어요. 그 중에 7만 원 배당했어요. 그럼 나머지 3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도대체 기초가 얼마였길래 얼마를 더해서 3만 원, 얼마에서 3만 원을 더해야 30만 원 나올 거냐? 즉 27만 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너무 쉬운 문제죠? 다음 보기 항목들 중에서 유동자산의 합계금액은 얼마인가? 1회차 때 너무 어렵게 나서 생수성분모가 되게 미안했나봐요. 그래서 2회, 3회가 상당히 쉽게 나오고 있죠. 유동자산의 합계금액을 물어보자 하는 건데, 유동자산이 뭐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좌자산 현금, 당좌자산 동그라미, 단기매매증권 당좌자산 동그라미, 매입채무는 부채니까 아니고요. 장기금융상품도 장기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비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상급비용 유동자산 맞습니다. 미리 준 돈이죠. 미리 준 돈, 아직 인식되지 않은 미리 준 돈.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당좌자산 맞고요. 기계장치 유형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이고요. 개발비 무형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이고요. 자, 더 해볼게요. 그러면 계산기 들고 15만원 더하기 18만원 더하기 그 다음에 23만원 더하기 그 다음에 51만원 더해주면 107만원이죠. 정답 2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키워드는 유형자산, 감가상각, 취득시 뭐 이런 키워드가 있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음 중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유형자산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해서, 그죠? 2번 사용 가능한 연수를 매년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1번도 틀렸죠. 정확한 가치평가? 아니죠. 자, 그 다음 3번 현재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실 1, 2, 3번 다 틀렸습니다. 자, 유형자산,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익, 비용, 대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산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자산을 취득원가를 합리적인 방법, 체계적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시는 사람이 있을까봐 간략하게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정리해드리냐면, 보세요.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PC방을 해요. PC방을 하는데 PC방을 5년 동안 할 거예요. 5년 동안 하고 컴퓨터를 샀는데 이 PC가 10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구입 가격이 100원이고.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해볼게요. 자,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비용을 해요. 그 다음에 쭉 가봅시다. 자, 수익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 났어요. 자, 비용을 한꺼번에 다 털어버려요. 그럼 나는 400원만큼 이익을 보겠죠? 자, 그리고 또 수익이 500원 났고 500원 났고 500원 났고 500원 났고, 자, 이렇게 합계를 좀 내볼게요. 그러면 5, 25, 2,500원의 수익이 났죠, 5년 동안. 그리고 나는 뭐예요? 비용이 얼마 났어요? 100원밖에 안 났어요. 맞죠? 왜요? 비용이 다른 거는 인식을 안 하니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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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다 더하면 얼마예요? 2,400원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다 구입 즉시 다 비용 처리한 거예요. 구입 즉시 비용.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감가상각을 해요. 감가상각. 왜요? 생각해보세요. 이 컴퓨터는 내가 1년 장사하고 2년 장사하고 3년 장사하고 4년 장사하고 5년 장사하고 교체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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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사용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다 사용됐다고 해서 다 털어버리면 나머지는 뭐죠? 이게 뭐야?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이것이 뭐 합리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1년에 20원씩 감가상각이 된다. 20원. 그럼 얘는 480원이 될 것이고, 또 20원, 20원,
20원, 20원 이렇게 수익에 맞게 대응, 수익에 맞게 대응, 수익에 맞게 대응. 500원이라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PC는 20원만큼 일을 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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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원. 그래도 더하면 똑같고, 그죠? 결국에는 어떻게 방법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수익 비용이 좀 더 근접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가상각. 즉,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수익 비용 대응 때문에 하는 거다. 자, 취득 원가의 합리적이고 또는 체계적인 뭐다? 배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걸 놓고 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12번 보겠습니다. 자본금 액면가 유상증자라는 말이네요. 자, 봅시다. 주식회사 한국의 2013년 1월 1일 자본금은 1000만원이래요. 그래서 만주 액면가 1000원.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자, 1월 1일날 봤더니 만주 액면가 1000원. 1000만원. 자, 그랬더니 6월 1일날 보세요. 주당 1100원에 5000주를 유상증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말 자본금을 물어봤죠. 기말 자본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5000주 곱하기 1000원만큼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저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1500만 원이 답인데, 자, 요거는 분개를 좀 해드릴게요. 6월 1일 분개를 잘 보시면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 금액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쵸? 500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50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1100원이죠. 발행 금액이죠. 발행, 유상증자한 금액. 현금으로 얼마 발행했느냐? 현금으로 얼마 들어왔느냐? 550만 원 들어온 거죠. 이때 뭐예요? 1100원의 단가를 기록하는 거고, 이때는 액면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이 대변에 가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그쵸? 자본의 잉여적 성격 아닙니까? 만약에 기말 자본금을 물어봤으면 1500만 원이지만 기말 자본을 물어봤으면 이 합친 금액이 자본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자본금이 1500만 원이고요. 죄송해요. 자본금이 그쵸? 기말 BS의 자본만 따져봤을 때 우리가 자본이라는 카테고리를 보면 그쵸? 자본잉여금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이 1500만 원 보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50만 원, 자본잉여금이 50만 원 보고돼서 1550만 원이 기말 자본인 거고요. 기말 자본금만 물어봤으니까 1500만 원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3번을 찍어서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본과 자본금은 서로 다른 거다. 좀 더 상위 개념이 있는 것이 자본이다. 알겠죠? 13번. 다음 중 제조기업이 손익계산서에서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 외 비용이라고 했죠. 자, 영업 외 비용은 자, 1번 종업원 관리부 종업원 급여.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다음에 생산부 소모품 구입 비용. 이것은 제조 원가를 구성을 합니다. 매출거래처 관련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고요. 4번 단기 매매증권 취득 관련 수수료 비용은 지급 수수료 내지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즉 뭐다? 취득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취득 원가에 가산하지 않아요. 예. 단기 매매증권 물론 자산 취득 관련 부대 비용들이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 얘는 뭐예요? 그냥 영업의 비용이다, 영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가 살짝 나왔네요. 컴퓨터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대한은 자사가 이제 대한이 생산한 컴퓨터 10대를 한 대당 100만원 부가세 별도에 국내 거래처 민국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전액 민국이 발행한 어음으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과 금액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일단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이에요. 그죠? 왜요? 제조기업이니까요. 제품 매출 금액 얼마인가요? 자, 생산한 컴퓨터 10대 자, 부가세 별도니까 100만원, 제품 매출은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 부가세 뭐가 되나요? 예수금이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인가요? 100만원. 그죠? 자, 이거 뭐 전산액이 1급 수준의 난이도죠. 그 다음에 어음으로 다 받았대요. 그럼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 금액은 얼마예요?
1,1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상품 매출 잘못됐죠. 제품 매출이어야 되고요. 받으러 온 얼마? 1,100만 원이 되고 부가세 대급금은 이건 매입에서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매입 부가세고 매출 부가세가 이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게 되는 거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5번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은 매출처 민국의 외상대금 500만 원을 민국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전액 회수하였다. 자, 민국이 발행한 당좌수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 매출처 민국의 외상대금 500만 원이라는 거는 외상매출금이에요. 그죠? 외상매출금을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대요. 민국이 발행하는 것은 타인 발행 당좌수표, 타인 발행 수표가 되는 거죠. 타인 발행 수표는 우리가 계정값은 뭘로 처리하죠? 그래요. 현금이죠. 현금.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게 되는 거다. 16번. 자, 키워드를 보니까 결산, 수정, 분계, 소모품 계정 처리, 소모품 계정 처리 이렇게 있네요. 우리가 이제 자산 처리법과 비용 처리법이 있는데 문제 이런 내용 보면 처음에 뭘로 처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 다음 보기의 자료와 같이 사무용품 구매 시 다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다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2014년 결산 시 결산 대체 분계로 맞게 처리한 것은 무엇인가? 전산회계 2급 시험에도 늘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여러분 보시는 ERP 시험에도 꼭 한 문제씩은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4월 1일 분계를 먼저 해드릴게요. 4월 1일 20만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계를 해보면 다 소모품비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죠. 다 비용 처리예요. 소모품비. 그리고 2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다 20만원 나갔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만 볼게요. 손익계산서상이 얼마예요? 소모품 B가 얼마예요? 20만원 처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에는 뭐 현금인데 현금 빼놓고 소모품만 처리하다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12월 말일, 자, 12월 말일 결산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2월 말 결산 분계 여기다 할게요. 12월 말일 안 쓴 거, 미사용액이 35,000원으로 파악됐대요. 안 쓴 거니까 살려놔야 되겠죠. 소모품 안 쓴 거, 이건 자산이에요. 자산. 소모품은 자산으로 35,000원 살려놓으시면 돼요. 대변에. 자, 이제 비용 처리한 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비용 처리한 게 손익계산서상에는 소모품 B가 실제로 쓴 것만 계산이 되니까 16만 5천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3만 5천원이 결국에 뭐가 돼요? 그쵸. 자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소모품 B를 3만 5천원만큼 비용을 차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말 현재에 남게 될 소모품은요, 얼마가 돼요? 소모품이란 자산은 3만 5천원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엔 뭐예요? 미사용액이 되는 거죠. 미사용액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인데요. 지금처럼 한꺼번에 딱 비용 처리했다가 나중에 안 쓴 것만 자산으로 남기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다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쓴 것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 그런데 어느 방법을 써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17번 갑니다. 주식회사 대한의 원재료 재고 수량은 장부에 1000개로 기록되어 있으나 기말 실사 결과 950개로 조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00개가 950개가 됐대요. 자, 그래서 자, 재고 수량이 1000개였는데 이게 얼마가 됐대요? 950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50개는 자, 어떻게 돼요? 감모 손실이 된 거죠. 단위당 원가는 1000원, 시가는 900원으로 판단할 경우 평가 손실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자,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는 손실을 본 거죠. 손실인데, 자, 평가 손실액을 물어봤죠. 시가가 9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시냐? 잘 보세요. 자, 1000개 곱하기, 자, 원가는 1000원. 그래서 원래는 1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1000개 곱하기,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제가 알려드린 공식이 있었죠? 자, 여기다 공식을 쓸게요. 취득 단가 곱하기, 자, 장부 수량. 요거부터 할게요. 흥분했나봐요. 그 다음에 취득 단가는 변동이 없고요. 곱하기 실제 수량. 실제 수량이에요. 그 다음에 시가.
곱하기 실제 수량. 예. 요 둘 간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감모 손실이다 라고 해요. 요 둘 간의 차이는 뭐다? 평가 손실이다 라고 해요. 그럼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자, 평가 손실을 물어봤으니까 이것만 곱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대입해보면 그냥 바로 할게요. 단가가 1000원 곱하기 수량은 실제 수량이니까 950개 950개 그죠? 그 다음에 또 시가가 900원이라고 돼 있죠? 900원 곱하기 950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평가 손실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곱하면 950개는 변동이 없고 곱하기 그죠? 100원만 가지고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95,000원이 평가 손실이 된다. 정답 그래서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보기 자료를 참고하여 계산한 기계장치에 대한 2차 연도 결산 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기액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2차 연도, 15년도. 자, 계산해보면, 자, 여기다 좀 풀어볼게요. 자, 기계장치를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취득 일자가 중요하죠. 250만원, 내용 잔존가액 없음, 내용일수 5년, 상각률 15%. 정률법이니까요, 15%죠. 그러니까 1차 연도는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해요? 250만원 곱하기 15%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250만원 곱하기 15% 하면 37만 5천원이 감가상각비가 돼요. 그래서 37만 5천원 감가상각비. 자, 그럼 우리가 부분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부분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자, 우리가 기계장치가 250만원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감가상각, 죄송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37만 5천원이 되어서, 자, 어떻게 돼요? 250만원 마이너스 37만 5천원 해주면 212만 5천원. 요게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을 가지고 뭐예요? 내년도 감가상각을 또 하는 거죠. 2차 연도는 전년도 미상각자는 이거예요. 그래서 자, 212만 5천원 곱하기 15%. 율이 똑같은 게 정률법이죠. 상각되는 금액이 같은 것은 정액법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 다시 이제 곱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15% 해주시면 31만 8,750원 나와요. 31만 8,750원. 요게 정답이죠? 정답은 요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것도 한번 봐야 돼요. 요거에 따른 부분재무 상태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계장치의 자, 취득원가는 25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 37만 5천원에서 한 번 더 상각을 한 거죠. 더하기 31만 8,750원 더하기 37만 5천원 해주시면 69만 3,750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돼요. 69만 3,750원. 그럼 이제 취득원가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들려갖고요.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네요. 자, 열심히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잘하는 강사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아파도 열심히 합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요것이 이제 취득 원가가 되겠고요. 취득 원가. 그 다음에 요것이 뭐예요? 그쵸. 감가상각 누계액. 요게 뭐냐? 자, 요것이 뭐냐면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장부가액. 자,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그쵸. 예, 얘와 얘를 물어봤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요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거고요. 정답 1번입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매출원가에 관련된 문제네요. 단기 제조원가 명사상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8,650만원이고, 자, 기말 재무상태표의 제품가액이 500만원, 단기 손익계산서의 기초 제품 가액 450만원이라면 단기 제품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라 물어봤어요. 자, 이건 공식으로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기말이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이란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쉽게 갈게요. 그냥 매출원가다 라고 하면 대입시키면 되죠. 자, 기초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45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8,650만원. 마이너스 기말 500만원. 참 이래저래 숨겨놨어요. 그죠? 풀기 힘들게.
이게 답입니다. 답은 1번이 나와요. 어우, 없어졌죠? 예, 제가 뭐 잘못 눌렀나봐요. 답은 1번이 답이 돼요. 예, 구해보시면 답 1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투자 자산이죠? 정말 쉬워요. 자, 그냥 읽어볼게요. 기업의 고유 영업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만약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랬을 때 토지 건물을 취득한다면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투자 목적 또는 비영업용 목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유하고 있는 거, 또는 투자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회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4회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실무 이론 문제라든가 시뮬레이션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잘하는 강사는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는 해요. 아침부터 나와갖고 목이 가라앉았는데 막 열심히 막 녹화하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돈 받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학생,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라든가 뭐 저희 밑에 선생님이 밑에라고 하면 좀 그렇죠. 제가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고생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위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 돈을 받고 팔 문제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합격률에 가까워지기 위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거 보시고 좀 많이 수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으셔서 꼭 목적은 어차피 좋은데 취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이걸 배워갖고 뭐 정말 심오한 어떤 학문적인 탐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격증을 따서 성공 취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누가 들으시든 자유롭게 이걸 들으시고 좋은 목적 달성에 좋은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